이번 주 저는 16일까지 짧은 흐름 또는 관망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차트는 상승, 분위기는 반등. 그런데 왜 조심하자고 말할까요? 파월 연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주 흐름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변수는 바로 미국 세금입니다. 제가 4월 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이 4월 15일은 미국 세금 신고 납부 마감일입니다. 이건 그냥 달력이는 날이 아니라 시장 심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벤트인데요. 미국은 비트코인, 선물, 현물, 채굴, 리워드, 스테이킹 수익 등 24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해 4월 1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요구합니다. 신고, 납부 동시에 요구하는 건데요. 돈 안 내면은 즉시 이자 플러스 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투자자들이 이 세금 납부 관련해서 포지션을 정리하고 조금 현금 확보를 위해 매도세에 나설 수 있는 구간입니다. 과거에도 똑같았습니다. 이 단기 보유자 개미들은 세금 납부 때문에 수익 실현 좀 매도를 합니다. 시장이 좀 흔들릴 때는 조기에 이렇게 청산하는 그런 경향도 발생하죠. 반면에 고래들은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어떤 고래들은 포지션 일부를 정리해서 세금 납부 자금을 확보하지만 더 많은 고래들은 이 시기를 매수의 기회로 봅니다. 특히 지금 차트의 이 이슈는 20년도 이 코로나 때와 좀 상당히 좀 비슷한데요. 이렇게 4월 16일 세금 이슈 전까지 조금 매도세가 있었고 그 이후에 고래가 매수하면서 상승하는 이런 구조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또 일정적으로도 좀 타이밍이 좀 민감한데요. 지금 미국 기준으로 세금 마감일은 4월 15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요. 한국 시간으로는 4월 16일 오후 2시까지가 마감 기일입니다. 지금 21년도, 22년도, 그다음에 23년도 때, 20년도 때는 이제 이렇게 반등하는 와중에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19년도에는 상승하는 중에 조금 지체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18년도에는 상승하다 좀 머뭇거리고 이렇게 상승하지만 이 장 전체가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 그렇기 때문에 25년도 이 4월 16일 날도 약간의 좀 그 여파가 좀 상승을 했다가 내려갈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 4월 17일 새벽 2시에 파월의 연설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16일 일본 캔들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됐는데요. 이 구간에서는 음봉이 나온다고 해도 단순하게 하락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배경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저는 지금 이 하락세에서 올라온 구간이 반등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지금 여전히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말에 트럼프가 전자기기 관세 예외 부인 도대체 헷갈리기만 하게 하는 진짜 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지금 차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추세선 돌파했는지 여부죠. 이게 지금 사실 금요일 날은 좀 돌파 부분으로 보여졌었는데 지금 다른 여러 차트들을 보다 보니까 기준에 따라 가지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 이 차트는 로그 차트입니다. 선형 차트보다 기준이 높게 설정되는 로그 차트 기준으로 봐도 비트코인은 이미 지금 추세선을 돌파한 상태. 그런데 지금 이 기준은 이 최고점 두 개를 연결한 추세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바이낸스 무기한 선물 차트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 있죠. 보통 이 추세선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 심리가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 보면은 분명히 조금 아래쪽에서 이렇게 추세선 적용이 된 게 보입니다. 그 말은 좀 여러 가지 지금 추세선들을 지금 사람들이 적용을 했다는 부분인데요. 근데 하지만 좀 정작 좀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사실 이 바이낸스 선물 차트도 중요하지만 지금 많은 기관 자금들이 이용하는 그 코인베이스 현물 차트인데요. 코인베이스 현물 차트에서 이 추세선 좀 보면요. 이 고점과 지금 이 중간에 있는 이 고점을 연결하면은 이 부분은 맞지 않더라도 이 최근 지금 고점들 지금 오늘 일본 고점까지 지금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 또 신뢰도가 높은 그런 추세선입니다. 지금 그렇게 봤을 때는 아직 추세선을 지금 돌파하지 않은 형태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캔들이 없는 CME 차트를 보시면요. CME 차트로는 아직 지금 이 추세선을 지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은 좀 여유를 갖고서 어쨌든 간에 반등은 일어났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더 큰 이제 그 상승을 가기 위한 그런 지금 준비 과정 중에 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4월 16일 날 그 미국의 코인 관련 그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신고하고 납부를 동시에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매도세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추세선도 제 경험상 지금 같은 때는 큰 양봉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돌파해 줄 때 그때 컨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구간이 조만간 나올 거예요. 거기에 좀 기술적 흐름으로도 조금 조심스러운 상태라는 게 느껴지는 게 이 이동평균선이요. 52평, 22평 이동평균선을 보고 나면은 이 22평이 데드크로스하고 나서 지난번 저점 반등 위에 22평 위로 지금 캔들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스프링 반등 이후에 이런 테스트들 끝나고 상승 전환으로 가는 흐름에 있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큰 신호탄들이 한 번은 빵 좀 쏘아 올려져야 되는 게 아쉬운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 일목균형표의 이 일목구름으로만 좀 봐도요. 자, 이렇게 음운구름을 타고선 쭉 상승을 하다가 음운구름과 맞닥뜨리고선 이렇게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락 위에 펼쳐져 있는 이 양운구름, 이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양운 구름대를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주말 동안에 잘 진입했어요. 잘 진입했다가 조금 내려온 부분은 시장이 지금 여전히 좀 조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느껴집니다. 보통 이 일목균형표의 이 구름대는요, 진입을 하면은 이 구름 하단과 상단이 지지 저항으로 작용해서 이 구름대 안에서 이렇게 놀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통 양운 구름대로 진입하면은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고, 이 구름이 녹색 음운 구름이라면은 하락을 하는, 하지만 지금은 양운 구름이니까 진입만 해서 일본 캔들이 마감한다면은 이 구름대에서 있다가 상승할 확률이 높은 그런 형태죠. 하지만 주말에 이렇게 빼꼼 진입했다가 좀 내려온 부분은 여전히 지금 시장이 좀 조심하고 있다. 그리고 52동평균선과 22동평균선 이격도 좁기 때문에 거기 사이에서 지금 약간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좀 조심스러운 상태다. 과거 일목구름을 좀 보면요, 이렇게 하락 이후에 양운구름대로 진입하고선 상승 돌파, 그리고 여기도 음운구름에서 내려왔다가 양운구름 진입하면서 돌파, 다시 음운구름으로 진입해서 하락한 다음에 양운구름 진입하면서 돌파,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양운구름을 돌파했다가 이 양운구름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쭉 상승을 해왔던 거죠. 그리고선 이제 새로 생겨난 이 하락에서 이 양운구름대 진입만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번 주 초에 비트코인이 횡보하거나 아니면은 좀 짧게 이 87.3K 그리고 이 양운 구름대 안으로 진입해서 단기간 좀 상승한 뒤에 조정을 받으면서 이 리테스트 구간, 이게 지금 일본 캔들이니까 뭐 하루 정도 만에 이틀 만에 이렇게 여기 리테스트를 하고서 여기서 좀 다시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지가 않고 지금 이 84.2K에서 이 82.4K 이 회색 박스 안으로 다시 좀 진입한다는 거는, 진입했다가 뭐 유동성 확보하고 나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본 캔들 종가가 여기서 좀 이렇게 일요일처럼 다시 한번 좀 마감을 한다. 이 부분은 좀 세금 이슈가 시장에 좀 선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좀 신호로 좀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사실 다시 들어온 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이때는 좀 내려갈 확률도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월 17일 9시에 4월 16일 그 캔들이 마감을 하니까요. 4월 16일 일본 캔들 그 마감 또 새벽에 있는 파월 연설까지 그 부분에서 그 캔들의 좀 종가 위치,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량의 좀 매수세 유입 여부를 좀 확인한 뒤에 분할로 롱을 좀 진입하는 전략이 저는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만약 내려왔어도요. 자, 이렇게 또 때로는 이렇게 하락 후 이런 구간들은 굉장히 좀 속도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일정 조건 충족하는 그런 자동봇 진입으로 좀 매매 활용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물론 뭐 모든 게 그 자동봇이 해결해 주진 않지만 이번 주처럼 좀 타이밍 좀 괜히 민감한 구간에서는 수동 대응보다는 사전 조건 기반 좀 대응이 훨씬 좀 효율적일 때가 있습니다. 자동봇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금 시장은 이 하락의 반등이 세금 시즌과 파월 발언이라는 민감한 지금 트리거가 지금 숨어 있습니다. 16일
오후 2시 이후 나오는 캔들과 그 다음에 17일 새벽에 있는 파월의 연설에서 그 흐름이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차트는 언제나 기회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한 마음 조금 버리시고선 약간은 관망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자동보수로 좀 구간 트레이딩 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조금 16일을 맞이하면 어떨까 하는 저 고비티의 의견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상 고비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